스님을 비롯해 4대 종교의 성직자들로 구성된 만남중창단이 제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음악으로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화합과 상생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올해 말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불교계의 승려 복지 재원 확보와 관련 시스템 활성화 방안도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피해 예방과 보존 보건에 앞장서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새해 계획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불교 선지식 성철 스님의 열반 30주년을 맞아 스님이 1967년 동안거 기간 설했던 100일 법문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는 불교인재원의 공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4대 종교 성직자들로 구성된 만남중창단이 국토 최남단 제주도에서 마을 돌봄기관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제주 서울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하나의 울림 현장에서 선보인 종교인들의 화합과 상생의 무대를 취재했습니다. 첫 소식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 서울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하나의 울림이 제주 아트센터에서 울려 퍼지던 날 4대 종교 성직자들이 노래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서울 종로구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5개 마을 돌봄 기관에 아동 청소년 70여 명이 오케스트라 연주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구자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제주 구자읍 지역에 해바라기와 하도, 종달 지역 아동센터 연합으로 2014년 결성됐습니다. 네, 이번 콘서트는 서울 종로의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하울 오케스트라와 제주도 지역 아동센터 구자 오케스트라가 함께 협연하는 그런 콘서트입니다. 저희 만남중창단은 제주도와 서울 어린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공연하는 것을 응원하고 또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또 음악을 통해서 또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고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 할 수 있음을 또 함께 옆에서 응원하고. 서울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무대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존감을 높이고 미래의 희망을 키워가는 보금자리와 같았습니다. 이번 콘서트에 만남중창단이 특별 초청을 받은 것은 4대 성직자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교류하고 화합하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참 교육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또 종교가 다르기도 하지만 노래를 통해서 그분들도 화합을 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화합을 이루고 만나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주 지역의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평화음악회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거든요. 저희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근데 이제 듣기로는 제주도에서도 종교인분들이 음악회를 하시는데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저희 같이 못하는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까 큰 용기를 내시고 만남중창단이 그 자체로 존경받는 것은 불교와 개신교, 카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인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듯 하지만 종교를 뛰어넘어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 희망보다 좌절을 맛본 아이들에게 만남중창단의 실천적 행동은 이들 삶의 지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승려 복지 체제 마련이 불교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승려 복지 문제는 새해 들어 조계종단과 각 교구의 당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승려 복지 재원 확보와 지원 시스템 활성화 방안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조계종은 2011년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각종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승려복지 혜택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성의 종단지경 전문 요양병원 아미타 요양병원 개원은 불교계 승려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령의 스님들이 건강 문제에 부딪혀 일반 요양병원에 입소할 경우 재정이나 수행 환경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에는 병원비나 요양비 같은 거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스님들이 선뜻 가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아미타 요양병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비나 요양비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제 재활에 전념할 수도 있고,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가운데 조계종에서는 일부 교구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승려복지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25 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교구의 거의 모든 대중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교구 재적승, 주지소임을 맡은 재직승, 문도스님, 비구니 스님까지 수행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려복지의 모범이라 일컬어지는 제19 교구본사 화엄사는 교육, 수행, 의료, 주거, 다비 등에 걸쳐 이른바 종합적 승려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엄사는 승려복지회를 통해 예방접종과 같은 의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재적 스님들 가운데 대학교나 승가대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에게는 연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씩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본사와 말사, 산내 암자에 노스님들을 위한 별도의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등 더 나은 수행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이제 스님들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교구들이 많이.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승려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재원 확보. 현재 종단 차원에서 확보 가능한 예산은 승려복지 본인 부담금과 수익사업 수익금, 신도들의 승보공양 후원금 수준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등의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종단 차원에선 승려복지를 지원할 사찰을 지정하거나 스님과 사찰, 제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승보공양 후원 운동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적 포교를 하면서 거기서 재원을 좀 마련하고, 그러니까 조합비와 현대적 포교에서 오는 재원을 좀 비축해 가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10년 이상 흘러가면 그분들이 노후가 좀 되면서 승려복지 체제를 제대로 갖추는 일은 종단의 또 다른 현안인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해 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충남 공주 지역 불교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갑진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공주시 사업연합회는 지난 9일 저녁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불기 2568년 갑진년 신년 하례법회와 전임 회장 중하대종사 이임식과 신임 회장 천산 스님의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미력한 부분이나마 공주 불교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다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주 사업연합회가 대한민국의 으뜸인 사업연합회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지난 12년간 회장 소임을 맡아 공주불교 발전에 이끈 중하대종사에게 연합회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불자들이 갑진년 새해 첫 법회를 열고 신심을 다졌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불자연합회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범화 스님을 법사로 1월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범화 스님은 법문에서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불자연합회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관문이라며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로부터 받자고 당부했습니다. 착한 일은 사람한테 하고
복은 하늘로부터 받자 하는 그런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구주님만 없으면은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러분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게 태고종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지난 8일 한국불교문화전승관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예방을 받고 태고종이 나라와 국민에게 득이 되는 종단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수석은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게 종교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불교계를 잘 살펴드리란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또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방을 받고 서남사 지장시황도 환지 본처에 앞장서준 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관음종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9일 총본산 종로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각오로 종단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회에는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법명 스님, 종회 의장 혜산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해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종정 홍파 스님은 갑진년 새해에 신도 배가운동과 청소년 포교에 매진하자고 당부했고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한 종도들의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관음종은 신년 하례법회에 이어 낙산 묘각사 락가선언에서 제61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새해 예산 56억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관음종은 내년 창종 60주년 준비사업과 올해 계산조 태허조사 탄신 120주년 기념사업 준비, 오는 3월 일제강점기 조세희 탄광 희생자 위령제 봉행 등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고 기획실 신설 등 종단 조직 개편과 복지재단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을 비롯해 대형 산불과 흰개미 서식 등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의 훼손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문화유산 피해 예방과 보존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024년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박성영 기자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새해에 제시한 목표는 전통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국가유산 연구의 도약입니다. 우선 연평균 15.8건에 이르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복원, 방제 등의 기술특허 등록 건수를 대폭 늘려서 이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사찰 정각을 위협하는 흰개미 방제용 생물약재의 잔류성 연구나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 같은 페인트 낙서 제거 기술의 표준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내 유일의 고려 사찰 벽화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 처리를 통해 안정적인 벽화유산 보존 처리 기술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흰개미 피해 예방과 퇴치에 사용되는 다양한 약재에 대한 연구로 생물 피해 예방에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도 벽화의 균열과 유실부 보강용 매움제의 제작 기준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보존 처리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가 커지고 있는 대형 산불로부터 전통 사찰을 지키기 위해 정각 보호용 방화 구조물의 설치 기술도 개발해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디지털 복원 고대 건축물의 증강현실 모바일 체험 기술이나 대형 문화유산의 원스톱 보존 복원 시스템이 구축된 첨단 보존 기술관 건립도 올해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복원 완료했던 원주 법천사지 지강국사탑과 현재 진행 중인 구례 화엄사 곽황전합 석등 복원 작업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형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를 위해서는 대형 문화유산 첨단 보존 기술관이 필요합니다. 문화유산 가운데 60%에 이를 만큼 비중 높은 불교유산, 그리고 사찰 현장에서 보존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불교 등 국가문화유산의 다양한 보존 복원, 복구 기술의 확보와 활용은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비용 절감은 물론 문화 강국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한국불교 서원지식 성철 스님이 1967년 동안거 기간 설했던 법문을 엮은 책 100일 법문이 스님의 열반 30주년을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부터 선종 사상까지 두루 살피며 불교의 근본이 중도 연기임을 밝힌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불교 인재원의 공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조계사 인근 열린선원에서는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으로 동안거 기간 공부를 하겠다는 사부대중이 온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장과 박기승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교수의 강의가 펼쳐집니다. 첫 강의에서 박기승 교수는 누군가의 누군가, 이를 책으로 내고자 했던 원력으로 후학들이 성철 스님의 위대한 법문을 만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1967년에 그 해인 총림의 이 동안거 이 칼바람이 나는 해인사에서 이 원택 스님이 상자 스님들이 그 위대한 법문을 해놓은 것을 누군가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성철 스님은 1967년 해인 총림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그해 동안거에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00일 가까이 법문을 설했습니다. 초기 경전과 대승경전, 선호록을 중도로 회통했기에 현대 선지식 고우 스님은 100일 법문을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일 법문의 바탕을 둔 성철 스님의 저서 선문 정루에 보조국사 진울의 도노 점수에 반하는 도노 돈수로 인해 돈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달마 짚은 뜻이 말이야. 도노 점수에 있다. 이래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교회 별지는 부재차원이라 하는 또 그러면 달마 따로 달마 전한 거 외에 교회 별지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말이지 달마가 두 사람이 돼야 돼요. 두 사람. 성철 스님의 제자들은 돈점 논쟁의 씨앗이 된 100일 법문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성철 스님의 수행자적 면모에 가려진 학문적 역량으로 진지한 논쟁이 전개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아쉬워했습니다. 이 책이 92년이 아니라 72년이든 70 몇 년도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그러면 성철 스님의 학문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불교의 근본인 중도를 가장 빠르게 깨치는 길이 화두 참선임을 알리기 위해서 설했던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불교인재원의 동안거 공부와 함께 그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도심 수행도량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출제가선언 상도동 보문선언이 새해 첫 법회를 열고 갑진년 새해 참선 수행 보급과 대중화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보문사 보문선언은 지난 7일 문경 한산사 용성선언 선덕이자 전국선언수자회 공동대표 1호 대선사를 초청해 갑진년 새해 첫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호 대선사는 윤회는 있다라는 주제의 법문에서 전생과 내생의 삶과 죽음이 업의 흐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며 윤회에 대한 다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서울 상도동 보문사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에서 사실상 유일한 출제가 선언인 보문선언을 개원해 선의 대중화와 생활화, 세계화를 이끄는 도심수행 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황령산 개발 계획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됐습니다. 마하사와 부산불교 환경연대 등이 참여하는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황령산 봉수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황령산 개발 저지에 본격 나섰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에서 황령산 개발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거대한 산지 하나를 통째로 내어주는 특혜라고 주장하고 배수의 진으로 황령산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황령산 유원지 일대를 지역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황령산 정상에 120m 높이의 봉수 전망대를 세우고 대규모 호텔과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자기업 그래미의 남정현 회장이 대한민국 시도민연합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기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도민회 중앙회는 지난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4 충북도민회 중앙회 신년 교례회를 열어 주식회사 그래미의 남정현 회장에게 대한민국 기업인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남 회장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 808을 발명한 것을 비롯해 불우이웃,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돕는 나눔 경영을 몸소 실천해온 공로로 이번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에는 대한민국의 대박이 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여명 808이 세계에서 최고의 발명품으로 영원히 기록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우리나라가 올해 말쯤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유엔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만큼 불교계도 승려 복지 재원 확보와 관련 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